네, 통계 분석을 하고 싶은 분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언어로 하고 싶은 분들이 요즘에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제 R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자라고 해야 되죠? 사용자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파이썬을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하겠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졌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아직까지도 그 이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R 언어나 파이썬과 같은 언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 언어예요. 컴퓨터 언어인데, 이 두 개의 컴퓨터 언어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뭐 다 아시잖아요. 공짜라는 거죠. 공짜. 이에 비해서 유료가 있죠. 유료가.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무슨 뭐 SPSS다, 뭐 에이모스다, 뭐 리즈렐이다, 뭐 스타타다, 뭐 SAS다, 뭐 여러 가지 유료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유료이면서 가격이 싸냐? 그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고가예요, 고가. 사용은 되게 편하죠. 이런 고가의 유료 프로그램들은 일단 비주얼적으로 UI가 UI, 유저 인터페이스죠. UI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우스 기반으로 해서 이제 클릭 할 수 있는 뭐 요런, 그래서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자, 이런 장점에다가 이런 프로그램들도 뭐 당연히 이제 언어로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죠. 뭐 고가다 이게 이제 단점이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R이나 파이썬 같은 이런 컴퓨터 언어로 분석을 하는 거는 공짜라는 장점 이외에 다른 장점은 없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뭐 단점으로 본다면 언어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클릭 기반이 아니라서 언어를 반드시 알아야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어렵다. 뭐 이런 단점이 있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단점은 뭐 공부를 해서 보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점점 클릭 기반의 UI가 좋은, 유저 인터페이스가 좋은 뭐 그런 소프트웨어, 보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또 출시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출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유료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무료 소프트웨어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클릭 기반으로 좀 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유료의 UI를 아직까지는 좀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제 장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언어로 통계 분석을 하는 그 이유를 찾아야 될 텐데, 공짜라는 장점 이외에 어떤 장점들이 있는가 살펴보면 확장성을 예로 들 수가 있죠. 확장성. 이 확장성이라는 거는 이 유료 소프트웨어의 확장성이라고 한다면은 뭐 스탠다드 버전에서 프리미엄 버전으로 뭐 가는 뭐 이런 확장성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스탠다드 버전에 비해서 프리미엄 버전이 뭐 가격이 한 2배 정도 되는 뭐 그런 어마어마한 고가로 뛰는 거죠, 비용이. 그런데 R이나 파이썬과 같은 이런 언어 기반의 공짜 소프트웨어들은 이 확장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R과 파이썬을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잘 하면서 통계도 잘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확장성에 동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뭐 R을 예로 든다면 패키지라는 거를 만들어요. 이런 패키지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패키지 뭐 그런 의미하고 같습니다. 요 안에 뭐 예를 들면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할 수 있는 패키지, 뭐 PLS를 분석할 수 있는 패키지,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뭐 메타 분석을 할 수 있는 패키지, 이런 패키지들을 막 개발을 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구조 방정식을 분석할 수 있는 패키지도 여러 개, PLS도 여러 개, 뭐 메타 분석도 여러 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패키지들이 있고 거기에서 가장 잘 사용되는 패키지들이 선택이 되어서 주로 인기가 높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패키지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깔아가지고 사용할 때마다 라이브러리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이 패키지를 개발한 이 연구자들이겠죠. 이 패키지를 개발한 연구자들이 정해놓은 그 변수 또는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여기에 뭐 적당한 인자를 대입을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실행을 시키면 여기에서 했던 분석과 같은 똑같은 분석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해서 뭐 이런 변수나 함수나 이런 인자만 우리가 사용법을 알아가지고 그 매뉴얼을 통해서 바로바로 이 패키지를 써먹을 수 있는 이런 구조, 이런 구조를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는 객체 지향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이 객체 지향형에 대한 건데, 여러분이 이 R이나 파이썬 같은 이런 언어로 통계 분석을 하고 싶은데 이 언어를 알아야 된다라는 어려움 때문에 접근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객체 지향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한다면 컴퓨터 언어를 몰라도 이게 쉽게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 R이나 파이썬과 같은 통계 분석을 하는 용도로 출간된 책들을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막 가르치려 한단 말이죠. 이 기본적인 것들이 어떤 거냐면 그야말로 컴퓨터 언어와 같은,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면 마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 이거 모르면 R이나 파이썬을 사용 못할 것 같은 그런 아주 기본적인 언어 체계까지 막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알면 좋아요. 물론 알면은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논문 통계 분석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목적이 그거라면 굳이 이런 컴퓨터 언어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객체 지향형인데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주 이 객체 지향형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정말 기본 중에서도 기본적인 거, 요거 몇 개만 알면 이 R이나 파이썬을 사용을 해서 통계 분석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게 어떤 건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교재 같은 거를 보면은 이 컴퓨터 언어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 언어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조건문이다, 뭐 if 조건문이다, 무슨 반복문이다, 뭐 요런 이제 각종 그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필요한 이런 기본적인 언어들이 있어요. 뭐 함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몰라도 됩니다. 전혀 몰라도 돼요. 그리고 무슨 뭐 데이터의 구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알면 좋은데 뭐 몰라도 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엑셀에서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언어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고 싶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알면 좋으냐면 일단 엑셀 사용 방법을 좀 아시면 좋아요. 이런 R이나 파이썬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데이터를 다루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다루는 언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R 언어도 있고 파이썬 언어가 있는데 몰라도 돼요. 그냥 엑셀에서 다루시면 돼요. 그래서 엑셀을 좀 여러분들이
사용법을 알면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뭐 편집 같은 거 이런 것도 엑셀에서 하면 돼요. 뭐 R 같은 경우에서 이제 뭐 편집을 할 수 있는 뭐 니트라는 뭐 패키지도 있고 이런데 그건 몰라도 돼요. 엑셀에서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변수라는 개념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객체지향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변수에 담는다.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참 좋은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이 R을 예로 들면 일단 여러분들은 R을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 파일도 만드는 방식이 여러 가지요. SPSS 파일도 이용할 수 있고 엑셀 파일도 이용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파일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텍스트 파일도 이용할 수 있고 근데 그냥 여러분들 노트북에 엑셀은 다 깔려 있으니까 엑셀 사용하세요. 나는 엑셀만 사용하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엑셀에다가 코딩을 하는데 다만 이제 얘를 저장할 때요. 저장할 때 그 확장자명을 CSV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딩을 할 때 요 첫 행 있잖아요. 여기 이제 A, B, C, D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나오는데 요 첫 행에다가 변수 이름을 적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코딩을 해서 나가는 거죠. 이렇게 코딩을 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서 CSV 파일로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R 프로그램을 깔았을 때 설정해 놓은 기본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 폴더에다가 그냥 저장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test.csv 파일로 저장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데이터 파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R을 실행시켜 가지고 얘를 이제 불러올 때 불러오는 함수가 있어요. 함수. 여기 이제 read.csv 함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test.csv 라고 해가지고 이런 함수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폴더에 저장을 해놓은 이 파일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이 전부 일단 불러와져 있다. 자, 이 함수에 의해서 불러오는 함수에 의해서 불러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불러와져 있으면 얘를 이제 담아야 돼요. 이때 이 담는 곳이 변수라는 거예요. 변수. 이때 담는 곳이 변수라는 거예요. 변수.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변수에 담아야 되는데 이때 이 변수를 객체라고 불러도 됩니다. 객체 지향적이죠. 그래서 이 변수의 이름은 여러분 마음대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테스트라고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라는 변수에 담는 거죠. 자,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기호가 뭐 이렇게 기호를 해도 되고 는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해가지고 read.csv 함수에다가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데이터 파일을 집어넣어서 불러와서 어디서 이 폴더에서 여러분이 요런 형식으로 엑셀에서 CSV 파일로 저장을 한 거를 이 폴더에 넣으면 이 폴더에서 이 불러오는 이 함수에 의해서 불러와져 있다는 거죠. 얘를 이 변수에다가 담는다. 요런 개념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객체지향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자, 파일도 변수에 담는다. 그러면 변수에 담는 게 파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파일이라는 거는 데이터죠, 데이터. 데이터를 변수에 담는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패키지를 써가지고 얘를 처음에 이제 다운로드 받아야 되니까 다운로드 받는 걸 이제 인스톨이라고 하죠. install.package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이 패키지 이름이 만약에 abc면 abc 이렇게 해가지고 install 패키지 한 다음에 얘를 이제 다운로드를 해서 깔아요. 깔면 이제 깔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abc라는 패키지를 여러분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그럼 얘를 라이브러리 함수를 써서 등록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ABC 패키지를 만든 사람들이 정의한 함수 또는 뭐 변수, 뭐 인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매뉴얼을 보면 나오거든요. 이용해가지고 분석을 할 거란 말이에요. 분석을. 그러면 이 분석을 하는 함수에 의해서 뭔가 분석이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 이 분석 결과도 변수에 담을 수 있다. 이거죠. 분석 결과도 변수에 담을 수 있다. 뭐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1 더하기 1 얘를 실행시키면 결과가 2가 나오겠죠. 그럼 2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을 자, 뭐 는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런 기호를 써서 out이라는 변수에 담을 수 있겠죠. 그러면 out이라는 변수를 실행을 시켜보면 그냥 엔터키 치면 그 run이라는 이제 iStudio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run이라는 그 아이콘이 있는데 그거 누르면 이제 얘가 실행이 되는데 out이라는 변수를 실행을 시키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1 더하기 1이 나오겠어요? 이건 안 나오고 2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것만 알면 돼요. 객체지향. 요런 것들을 함수로 만들어가지고 이 함수들을 또 다 결합을 시켜가지고 만든 것이 패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애써서 연구자들이 만들어 놓은 패키지를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데 그 사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지금 객체지향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객체지향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변수에 담는다라는 겁니다. 요것만 좀 요런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이 패키지를 만든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런 함수나 뭐 변수나 인자 사용법에 대한 매뉴얼을 잘 읽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컴퓨터 언어 기본을 몰라도 R 언어나 파이썬 언어를 이용을 해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변수에 담는다라는 개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R이나 파이썬이나 이런 언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